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증상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형성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거꾸로 이 증상을 가지고 어떻게 추적해 가면서 치료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러한 도식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안 채워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화가 난다. 자, 그런데 화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굉장히 칙칙하고 고달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밀어제친다. 즉 무의식화 시켜버리는데, 무의식화시킨 내용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퇴적이 되어서 결국은 분노 또는 적개심 이런 거를 이루면서 이제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으면은 그게 이제 늘 수시로 출렁출렁하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자기도 모르게 많은 에너지를 그쪽으로 써요.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불안한 애들은 학교에 가서도 집중을 못 해요. 신경이 자꾸 집으로 가고, 또 뭐 엄마가 아빠가 싸우지 않을까, 또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또 동생에게만 맛있는 거 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잡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여요. 자, 그렇게 이제 위태위태하게 사는데,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한시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걸 해결하고 나면 조금 있다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렇게 사건의 연속인데, 어쨌든 큼지막한 외부 사건이 이제 자극이 오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런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사람들마다 개인 차이를 보여요. 평소에 이제 건강했던 사람은 외부 자극이 오면은 잠시 아주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는 거뜬하게 그거를 이겨내거나 고비를 넘기는데, 평소 위태위태 취약했던 사람은 외부 자극이 왔을 때 확 무너지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참에 내부에 웅크리고 있던 시시때때로 이제 올라오려고 하던 분노가 가세가 되어서 이 불안이 굉장히 증폭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띠죠. 이렇게 자기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이 증폭이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 나름의 대응을 해요. 그런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하는데, 그 방어 태도가 적절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방어하는 게 너무나 유치하거나 너무나 과도할 때에는 그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그 사람의 생활을 침해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증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증상을 가지면은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청하게 되지요. 자, 그럼 이제 전문가는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갖고 온 증상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돕는데, 자, 전문가는, 즉 상담자는 이 증상을 보면 불안의 결과로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보고 이 불안이 언제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이 발생 계기, 발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 찾으면은 반드시 외부 자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외부 자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촉발 계기에 불과하고, 이 촉발될 수 있는 진짜 소스는 내부의 그 사람의 불만의 결과인 이 분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거의 전통적인 아주 이 보수적인 치료에서는 치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장되어 있는 이 분노를, 그거를 의식 위로 떠올려서
이거를 털어주는 게 치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분노가 어떠한 욕구가 좌절이 되어서 이렇게 내적으로 퇴적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거를 자꾸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시켜서 의식 위로 떠올려 갖고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동시에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이게 심리치료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증상이 불안의 결과고 불안의 주 출처는 분노다. 이렇게 이러한 이 도식을 놓고 이 분노를 척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 돈, 노력이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예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도 이 뿌띠 부르주아, 즉 갑부여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4-5번씩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받아야 저 속에 함장되어 있는 분노가 살살 의식 위로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시간, 돈, 노력이 들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심리치료라는 거는 부자들 또는 지식인들 뭐 이 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고급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증상을 앓고 또 활자가 보급되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심리치료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로 구상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많이 일반인들에게 소개는 됐는데 너무 고급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심리치료는 뭐든지 장기치료였어요. 장기치료고 저 밑에 있는 이 분노를 이제 없애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의를 품었던 사람들이 단기화를 시도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20-30획 이상 받기 어렵다. 심지어는 5-6획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새는 또 단회, 한 회기만 받는 내담자들도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심리치료도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게 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도식에서 이제 이게 양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 증상이 불안의 결과인데 이 불안을 없애주는 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퇴치가 되는데 이런 외부 자극을 잘 대응해서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도에서 끝을 낼 거냐, 아니면은 외부 자극은 어디까지나 이제 계기에 불과하니까 저 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서 그거를 없애주는 쪽으로 초점을 둘 거냐, 이렇게 양분이 돼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데 외부 자극에 잘 대응하도록 돕는 치료법들이 현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거는 물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격하고 그걸 무시하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단기 상담 20-30획이 미만 정도의 이제 그 도움을 받으니까 저 내부까지 건드릴 거는 없다 해요. 자, 그렇더라도 치료자는 이 내부를 알고 이쪽에 초점을 두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모른 채 이거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내담자, 즉 환자에게는 이 내부에 어떠한 욕구 불만이 화가 되어서 이런 자극 앞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지를 일일이 깨닫지 않더라도 또 그거에 관심이 없더라도 상담자, 치료자는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게 좌절이 되어서 이러한 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자극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졌구나 하는 걸 알고서 주로 외부 자극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요.
이러한 도식을 상담자는 염두에 두고 이제 내담자가 오면은 여유가 있고 시간적, 지적 모든 조건이 맞이되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치료를 시도하고 이제 뭐 20, 30팩이 미만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단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담자만이 아,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화가 되어서 이렇게 작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알고 그거를 클라이언트에게까지 뭐 이해시키려고 애쓸 거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이제 코치하는 식의 이제 접근법을 펼치는 것이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심리치료에서는 이제 상담자는 이 클라이언트가 오면은 즉 내담자가 오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 이 당면 문제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당면 문제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뽑는 게 중요해요. 뭐 나는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또는 나는 열등감이 많아요. 나는 헛헛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건 막연한 얘기예요. 헛헛해서 그래서 현재 인간관계에서 뭐가 문제냐. 또 나는 불안해요 하는 사람 잠을 못 이루겠어요 하면 그래 불안하고 잠 못 이루어서 못하는 게 뭐냐. 또 나는 우울해요 할 때 우리가 우울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우울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우울하게 되었는가를 쭉 살펴보면은 어딘가에 누구와의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찰을 찾아내서 이제 이렇게 돕는 이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당면 문제를 뽑아야 되는데 이 당면 문제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걸로 찾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뽑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당면 문제가 언제부터 누구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달, 발병, 계기 이런 것들을 찾지요. 왜 이 발병이 중요하냐면은 그 동안에는 가까스로라도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자기를 지켜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지키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그 사람의 취약점, 장단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이 발병이에요. 무너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어떤 계기 앞에서 자극 앞에서 이 사람이 무너졌는가 하는 거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 가장 적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발병 계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런 외부 자극에 이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이제 갖고 있는 취약성, 단점, 경향, 상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개인의 요인을.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의 성장사를 찾아보는데 이제 성장사라는 것은 어떤 부모 휘하에 태어났고 또 어떤 아버지 성격, 어떤 어머니 성격 하에서 또 형제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고 또 어렸을 때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지 이거를 이제 출생 이후부터 취학 전 또 취학 이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해서 현 시점까지 이르기를 한 연속선상에서 쭉 줄기를 뽑으면은 그 사람이 대충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장, 발달 단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외부의 이런 자극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헤아려서 이제 다 잘 살펴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거를 쭉 엮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라는 것은 인과관계 또는 목적, 즉 원인과 목적을 다 아우르는 일종의 완결을 의미하는 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산발적으로 뭐 이렇게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파트, 부분들이 다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그런 언행을 하는 거예요. 즉 일거수일투족에 다 나름의 의미, 이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깔끔한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으면은 이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아웃라인이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는 거를 갖고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제시하면서 어느 궤도에 오르도록 자꾸 돕는 것이 이것이 심리치료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까요?